포기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좀 더 붙들어봐를 가능하게 해준 게 요 시였어요.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몇몇 분들께는 지금은 이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데미안에서 알을 깨야 돼, 아프라삭사 이런 거에서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하는 건 너의 몫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계발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계발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 4번째 찍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막 엄청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일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대본은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가 2개 들어있는 게 오늘 대본의 다입니다. 분명히 자기계발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를 준비한 게 또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차근차근 듣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자기계발서니까요. 여러분들은 자기계발서 읽으세요? 저는 읽기는 읽는데요. 엄청 열렬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계발서는 도구적인 수단으로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도움을 받지만 막 이 책만이 최고야, 이 책에 내 인생을 바꿔놨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는 책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 한 권이 이 사람을 바꾼 것 같겠지만 사실 그 책을 읽고 나서 실제로 어떤 강렬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도 어쨌든 그렇게 느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자신인데 어떻게 책이 인생을 바꾸냐라는 어떤 논리적인 말이 안 되는 게 성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약간 티가 나? 약간 티발 띵 같은 그런 건가? 내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불만족스럽다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모든 걸 잘하고 있을 것 같으면 사실 자기계발서를 막 열렬하게 찾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내가 좀 나태해, 나는 게을러,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능력치를 갖추지 못했어 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까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아질 건데 여기에서 방법도 잘 모르기도 하고, 바뀌고 싶은데 나만의 알을 내가 깨지 못해가지고 이걸 깨트릴 만한 강렬한 자극을 원해서 이런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죠. 이런 자기계발서들은 뭐 성공에 이르는 5단계 나만의 공식 이런 것들을 딱 참 맛있게 쓴다, 맛깔나게 썼다, 감칠맛 참 잘 넣었다 싶게 막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에 1년에 최소 1권? 많아봤자 3권? 그 정도로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어떤 영상을 이만큼 잘 만들고 싶다, 어떤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을 저 스스로는 막 이렇게 잘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자극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는 편입니다. 근데 자기계발서 준비 대본에 시가 등장한 이유를 이제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그 약효라고 해야 되나요? 약발이 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고 유독 약발이 오래갔다 하시는 분은 그 저자와 나의 합이 되게 잘 맞는 경우겠죠. 오랫동안 머물러서 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라서 막 게으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했던 어떤 말 한마디가 떠올라서 당장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건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식구가 있어요. 그 구절은 심지어 어떤 시라는 감성적인 표현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좀 더 붙들어봐를 가능하게 해준 게 요 시였어요. 대단하지 않고 약간 상황을 들어봐야 이해되실 건데, 시는 김경미 시인의 비망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언제 읽었는지도 좀 가물가물한 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학생 때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겠죠. 그때에 읽었던 시집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시인의 시가 아니고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다이제스트식으로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시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전문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나와요.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 강물 위인들 걷지 못하랴 문득 깨어나 25이면 쓰다 만 편지인들 다시 못 쓰랴. 여기서 그 10대에 제가 꽂혔던 표현이 뭐냐면 쓰다만 편지인들 다시 못 쓰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를 때고 저는 이제 MIK 편지지 엄청 쓰던 막 두꺼운 연습장 같은 거에 교환일기 쓰고 막 이랬던 세대라서 편지를 쓴다는 일이 되게 일상적이고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사실 편지에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어도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사실 나는 뭐 예를 들어 첫사랑 누가 짝사랑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쓰는 게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쓰다만 편지를 왜 다시 못 써? 라는 반발심 때문에 사실 이 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이 시는 좋은 시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식구가 그렇게 남아있던 거예요. 왜 쓰다만 편지를 다시 못 쓰는 거야? 그냥 쓰면 되지? 편지가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어린 마음에 약간 그 10대 때의 부끄러운 반발심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10대 때 겪었던 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반발심으로 기억을 했지만 이게 어떤 순간에 도움이 됐냐면 뭔가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마다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쓰다만 편지를 다시 못 쓰겠냐. 심지어 여기 나이도 나와 있죠. 문득 깨어나 25이면 쓰다만 편지인들 다시 못 쓰겠냐는 건데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 딱 이걸 생각했어요. 쓰다만 편지를 다시 못 쓸 이유가 뭐 있어? 다시 쓰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유튜브도 하고 나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좌절의 순간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영상을 아마 내려놨을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있죠. 제가 좋아하니까 이 작가의 책을 여러 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작가의 대표작이 있고 대표작이 아닌 책들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영상 제작 능력도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어떤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지금보다도 굉장히 좁았어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정도의 설명밖에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느낀 것은 막 엄청난 구름처럼 막 뭉게뭉게 피어 있는데 이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뭐 여기는 둥그렇고 여기는 회색이고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그냥 구름이 있습니다까지밖에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구름에 그 뭉실거리고 아름다움에 취했던 그런 감정과 감상만은 내 것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표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작가의 책을 한 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조회수가 뭐 엄청 나오진 않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쓰다마 편지인들 다시 못 쓰겠냐 하면서 다른 책에 대한 걸 또 하나 올려요. 사실 대표작이 아니니까 조금 덜 조회수가 반응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쯤에서는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베르나르트 슐링크를 다 읽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했을 때 엄청난 대단한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점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대표적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조회수가 낮아지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책이 한 2권 정도 있었어도 쓰다만 편지인들 다시 못 쓰겠냐라는 정말 딱 그 마음으로 그냥 끝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영상을 보면 뭐라는 거야 진짜 말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좋은 보상이든 나쁜 보상이든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그걸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해본다는 힘이 되어줬던 게 이 시였던 거예요. 시를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어쩌다 보니 책상에 시집이 있어서 읽었던 시고 무슨 소리지? 네, 강릉에는 전투기 비행장이 있어가지고요. 가끔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녹음되는 것도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실까요? 약간 전쟁 영화 보는 것 같다. 그 2차 대전에 막 런던에 공습받을 때 도망가는 약간 그런 것 같죠. 네, 전투기가 한 대가 지나갔고 하던 얘기를 마저 이어보면 그러니까 이 시는
좀 20대의 어떤 청춘과 그런 여러 가지 감상에 대한 시예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당시에 느껴졌던 어떤 20대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잘 느껴지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 시를 우연히 접했던 10대의 저는 왜 편지를 다시 못 쓰냐는 반발심으로 오랫동안 이 문장을 간직을 했고, 그렇게 문장을 간직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할 때 그냥 아주 어릴 적에 선명하게 기억을 했던 거는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 이 시를 떠올리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막 3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쓰다만 편지를 어떻게 다시 써요? 이 사람에게 하려던 말과 감정이 한 번 쓰다가 끊겼는데 이걸 다시 쓰라고? 이 사람과의, 그러니까 그 편지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편지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되게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야 편지를 쓰고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쓰다가 그만뒀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망설이고 중간에 그만두게 했던 그런 나이가 들어서 더 부끄러워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한 번 그만두었던 편지를 다시 쓸 수 있을까? 무언가 때문에 막혔던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시로 떠올리면 20대 때는 했겠지만 지금 못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쓰다만 편지를 다시 쓰겠다는 건가 싶긴 한데요. 저의 인생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써있는 시는 또 다른 식으로 저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줬던 시인데, 푸시킨의 시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인데, 이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힘들었을 때, 회사 다니면서 어떤 내가 마치기에는 힘든 어떤 과제가 주어지거나 내가 느끼기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했을 때 진짜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하는 분야 맞아? 뭐 매번 행복할 순 없다고 해도 진짜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 맞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라는 그 식구가 떠올라서 그냥 네이버에 그 식구를 친 거야. 이게 무슨 시였나 봤더니 푸시킨이에요. 아, 나 푸시킨 소설도 좋아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근데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마음에 들었던 책이 푸시킨 단편 소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푸시킨의 시였구나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이 지금 당장의 괴로운 나에게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마치 그 종교 있으신 분들이 주기도면 외우듯이 너무 이렇게 빡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아, 진짜 이거를 망할 게 뻔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을 하기 위한 보고서나 어떤 기획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타자를 치면서 속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우울한 열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될지어다. 이거를 주기도문 읽듯이 그냥 달달달 암송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했어요. 내가 이거 지금 미치게 싫은데 이것도 어차피 지나갈 거고 지나가 보면 나중에 다 좋다잖아!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버텨낼 힘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때 이 시를 암송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계발 같은 역할을 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이 순간을 버텨내야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버티느라고 했던 내가 행동이나 아니면 버티느라고 했던 일 자체가 어떤 나의 자양분 같은 게 되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다고 그냥 놔버렸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뒀으면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얻게 해준 어떤 버틸 수 있는 것도 동기부여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저에게는 의외로 시였습니다. 지금은 시를 즐긴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시를 읽는 게 힙해 보이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시가 어렵습니다. 어떤 자신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직조해낸 어떤 아름다운 패턴이 있는데
저는 그 패턴이 그 매지가이라 그러나요? 매지가이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면 어떤 패턴이 딱 보일 텐데 나는 그 시인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복잡한 거 아니야? 뭐라는 거지? 이러고 그냥 시의 바깥에서 보고 있는 느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다가 어떤 시는 또 이 매지가이의 요 두 가지 점을 이렇게 잘 봐가지고 이거는 또 선명하게 뭔지 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 시의 그 세계관의 패턴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해서 느꼈던 아주 깊은 감정의 어떤 모양이 그 시의 세계와 그 시의 언어에서는 매지가이처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매지가이 맞죠? 요즘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와서 시를 막 제가 잘 안다, 즐긴다 라는 말은 못하지만 어떤 시를 읽을 때는 정말 강렬하게 남아서, 그래서 내가 그 시인이 겪었던 쓸쓸함과 괴로움을 나랑 똑같이 USB 연결된 것처럼 똑같이 재생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든 시를 읽는 모든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읽었던 이 시처럼 인생에 다가올 많은 날들에 도움이 될 시를 운명처럼 쫙 모든 순간을 만날 거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런 걸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마치 복권을 사다 보면 1등까지는 안 돼도 로또도 5,000원짜리도 되고 5만원짜리도 되고 하잖아요. 그냥 5만원짜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정도의 확률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의외로 좋은 자기계발처럼 누군가 암송할 수 있는 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 짧은 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책들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서는 어떤 자기계발 섹션에 있는 게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입니다. 이거는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몇몇 분들께는 지금은 이 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내가 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참 담고 싶은 태도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나도 이런 태도로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최근에 읽은 책은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내 상황에 불만족스러워서 뭘 바꾸고 싶어서 읽는 책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멘토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런 책들을 찾아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저에게 선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도 이렇게 우리가 선배라는 개념이 또래 친구랑은 좀 다르잖아요. 특히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선배라는 개념이 되게 좀 묵직하고 크게 와닿는데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었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제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 내가 내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밥값을 하는 과정이 자아실현과는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되게 두려워지는데 그 상황에서 나보다 한 1, 2년 정도 더 먼저 겪어본 사람은 뭘 느꼈고 어떤 식으로 해봤더니 잘 됐더라 안 됐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고, 또 어떤 선배들은 그냥 그 자체로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죠. 근데 내가 저렇게 암만 되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걸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지만 선배의 어떤 부족한 면을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인간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좀 타락했다거나 그러잖아요. 되게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대. 그러면은 어떤 커리어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지만 딱히 저 사람들 완벽하진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게, 그런 게 선배인 것 같아요. 닮고 싶은 면이 있고 하지만 완벽하게 어떤 나의 워너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닮고 싶지는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선배인 것 같은데 그런 선배 같은 역할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도움이 된다면 내 의견을 받아들여도 되고
너의 상황에 더 잘 맞는 나은 선택이 있고 더 나은 조언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도 돼. 근데 내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아. 내 경험치에 의하면, 그래서 얻었던 교훈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하는 건 너의 몫이지 라고 남겨주는 그런 느낌이 딱 좋아요. 네, 딱 거기까지만 조언을 해주고 자기가 겪었던 걸 얘기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좀 약해 보일 수 있는 점까지도 조금은 이야기해줘서 나랑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선배인데, 그런 선배 같은 책이 임경선 작가님의 책이었기도 하고, 또 엊그저께는 크레마 클럽으로 다시 크레마 클럽을 시작했는데 최갑수 작가님의 책이 있어서 읽어보면서 맞아. 아직 되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5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수 작가님은 실제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좋았죠. 사실 이 작가님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이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은 게 속초의 어떤 여행지에서였는데요. 사실 그 속초 여행 자체는 그렇게 엄청 재밌진 않았어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날씨가 일단 너무 구렸고,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막 엄청 뚜렷하게 막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또 없어가지고 그 친구랑 그냥 여기저기 다녔던 정도의 기억밖에 없는데, 어떤 여행지에서 이 최갑수 작가님의 책이 있어서 읽었는데 내가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영상을 또 올렸었습니다. 인스타 친구 정도가 된 상태였는데 이분이 강릉에 잠깐 놀러 오셨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맞으면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이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사실 제가 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했죠.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보여주라고, 그게 더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지금 여기 말고 예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이렇게 작은 메모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써가지고 계속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나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저를 보여드린 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듣고 나서도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인데, 저를 보여줘야 그러니까 저를 보여주는 게 뭔지를 열심히 탐구하고 연습했으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그걸 더 했을 텐데, 사실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보인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겠어? 나를 보이면 오히려 정보를 주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나보다 더 실망을 하고 재미없게 느끼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까지는 아는데 내가 욕망하는 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의 기대치가 이만큼의 선인데 사실상 나는 한 요 정도에 있잖아요. 이만큼의 간극이,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게 스스로에게 어떤 항상 가지고 있는 불편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발바닥에 모기 물려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묘하게 가렵죠.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는 계속해서 양말 신고 운동화 안에서 걸어가면서 이거를 버텨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1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갖고 있는 불편함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에서 말하기에는 딱히 막 당당하거나 이럴 것도 아닌 그런 나만의 불편함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실제 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뭐가 더 더해지냐면 이만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의 속도도 이렇게 빠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 느린다. 요 기대치만큼 되지 못하는 내가 그 발바닥에 물린 모기의 그 흉터처럼 나를 항상 남아 있어가지고 나를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어떤 마음속에 아주 디폴트로 깔려있는 나를 잡아당기는 발목을 잡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더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가끔씩 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보여주시는 글도 참 좋거든요.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 책을 낸다는 게 되게 큰 일이잖아요. 이렇게 단행본을 묶어서 낸다는 게. 그리고 그 단행본을 읽으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결국에는 그쵸. 심지어 그걸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점점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점점 AI를 통해서 만든 콘텐츠로 정보를 빠르게 이렇게 얻는 사람들이 많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더 친구 같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거 하나 좀 더 친구 같은 느낌을 주려면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참 못했었구나. 그리고 이걸 해봐야 느는 건데 나중에 좀 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때서 나를 보여줘야지 라고 미뤄뒀던 게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연습도 계속 해봐야 느는 건데 그런 좋은 조언을 받고도 내가 좀 못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또 문득 들었었습니다. 자기계발서 얘기를 시작을 했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자기계발서를 끝에라도 한 3권 정도는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통 책 추천을 드리니까요. 근데 다 뭐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도 있겠지만 제가 한 3월쯤부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브랜디드 광고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PPL 말고 그냥 월간 독서 정리에서 소개하는 영상 말고 책 한 권에 대한 광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좀 줄이고 안 하던 이야기도 좀 하자. 안 하던 포맷의 이야기도 이것저것 해보자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환인데 자기계발서 추천은 그래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결심을 했고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 줄 수 있는 동기부여 혹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따라가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계발서가 너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쥐락펴락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 보시면 쓸모 있는 책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영화 속의 어떤 명대사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명대사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대사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그 순간 큰 뭐가 울림이 되고 어떤 내 생각에 나의 어떤 뇌 시스템이 두두둥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 있잖아요. 그런 게 된다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남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책에서 꼭 대미 안에서 알을 깨야 돼, 아프라삭사 이런 거에서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웹소설을 보다가 했던 주인공의 말에서 그걸 느껴도 되는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다양하게 읽다가 의외의 책에서 이런 면이 나에게 도움이 됐네? 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별 기대 없이 한번 다양하게도 읽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책들을 만나거나 의외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요. 제가 아까 선배의 느낌 뭐라 그랬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책임져 주지는 않기 때문에 걸러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만 걸러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